안녕하세요. 오늘 템퍼스 AI의 전환사채 내용 뉴스가 떠서 장 시작 전에 좀 많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프리장에서 마이너스 5, 6% 이렇게까지 갔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반등을 해서 양전도 했다가 다시 음전도 했다가 그렇게 그냥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전환사채 뉴스는 대부분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일단 전환사채 자체가 어떤 식으로 무엇 때문에 발생되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우선 템퍼스는 4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CB를 사모 방식으로 발행했고요. 목적이 제일 중요한데 이 목적이 기존 대출 약 2.5억 달러의 상한, 이자 비용 절감과 재무 안정성 확보예요. 목적이 굉장히 건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목적을 확인하고 바로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템퍼스 2배짜리를 단기적으로 추매를 했고 좀 저거는 단타로 저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폭의 하락이 나올 때마다 샀다가 팔고 하는 식이고 본주도 117주 63.22달러에 추매를 했습니다. 우선 목적 자체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자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목적으로 재무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가치에 무슨 손해가 있거나 회사가 지금 어렵거나 무슨 위기가 닥쳐서 발생된 시비도 아니고 희석 방지 장치로 캡트콜 계약을 한 것도 전환사채에서 모두가 싫어하는 주가 희석, 그게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주가가 희석되면 어쩔 수 없이 EPS도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재무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 가치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환사채를 모두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템퍼스 AI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목적도 좋고요. 희석 방지 장치도 달려있기 때문에 주가 반응은 일시적인 하락으로 저는 좀 봤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된 근거가 됐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자체는 희석 우려로 일시적 하락을 무조건 불러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재무구조 개선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긍정평가가 가능하다고 저는 봤고요. EPS 희석 영향도 전환 가능 주식을 캡트콜로 상세하면 희석 EPS랑 기준 EPS, 어차피 EPS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주가치 손해와 희석이 발생하는 나쁜 시비, 전환사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나름의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희석 EPS가 뭐냐면요. 앞으로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주식, 전환사채, 스톡옵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한 한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 희석 EPS나 그냥 기존 EPS 전혀 가치 훼손이 일어나지 않는 전환사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뭔지 짧게만 좀 정리하면 전환사채 CB 채권이지만 나중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전환사채를 빌려준 그 투자자들에게는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세 차익, 안 오르면 그냥 이자만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 보시면 되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은 쉬우나 나중에 주식수 증가로 희석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면 주가가 그대로 반응을 해서 하락이 심해집니다. 유통 주식수가 당연히 많아지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훼손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들이 캡트콜 계약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현금 전환 선택 등인데 템퍼스에서는 이 캡트콜 계약으로 주주가치 훼손이 없을 수 있도록 방어를 해놨고요. 아주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전환사채의 캡트콜 흐름은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미래의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약속을 합니다. 동시에 은행과 캡트콜 계약을 체결해서 이 거래는 회사가 전환될 주식 수만큼 미리 콜옵션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콜옵션 행사 시 은행으로부터 주식을 받아서 전환사채 투자자들에게 전달을 해요. 결과적으로 시장에 신규 발행 주식이 안 풀리게 방어가 되기 때문에 EPS 희석을 막고 주가 부담도 덜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데 기존 대출 약 2.5억 달러 상환. 이자 비용이 절감돼요. 이게 이자가 높은 대출이라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덜어내면 그만큼 분기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이자 비용 절감으로 재무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전환사채는 만약에 템퍼스 주식이 80불이 넘었어요. 넘었으면 그 어느 기간이 되면 그 전환사채를 들고 있는 쪽에서 그 가격이 됐으니 이자 원금 대신 그 주식으로 바꿔줘 이렇게 하는 게 전환사채거든요. 그 정해놓은 가격 80불 90불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냥 원금과 이자만 받는 거고 그 주가를 넘어서면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만약에 템퍼스 80달러에 계약을 했어요. 80불 넘으면 우리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80불이 넘어갔을 때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10주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주식으로 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템퍼스에서는 새로 10주를 발행을 해야 돼요. 발행을 해서 걔네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시장에 10주가 풀리잖아요. 걔네가 그 10주를 팔게 되면 결국에는 주가에는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건데 그때 막아줄 수 있는 게 그 캡트콜 계약이에요. 만약에 캡트콜을 JP모건가 했다고 치면 JP는 미리 유통주식 중에서 일반 장중에 10주를 분할로 사둡니다. 주가에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환사채 투자자가 10주 내놔 했을 때 템퍼스가 옵션 행사 확보가 가능해요. 이 전환사채 투자자들한테 10주를 주고 JP모건 사놓은 10주를 다시 돌려받으면 결국에 시장에 풀리는 건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결국엔 증가한 열주는 미리 들고 있던 열주에 의해서 제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유통 변화가. 그래서 EPS 희석 효과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회사는 뭐 열주를 들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시장에 풀리지 않은, 유통되지 않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말했던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열주를 어떻게 처분하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그거는 지금 따질 건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저 뉴스에서 경영진들은 현 주주들의 주가 훼손이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의지를 담아서 그 의지가 저 캡트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게 이제 정해놓은 상한선이 있는데 80불, 90불까지 상한선을 정해놔요. 근데 막 주가가 100불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캡트콜은 의미가 없어지긴 합니다. 근데 의미가 없어져도 이미 주가는 100불이 넘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상황이죠. 경영진의 의지도 주주가치 훼손은 염두에 두지 않고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딱히 악재로 보진 않습니다. 단기 하락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하고 마무리해보면 템퍼스는 4억 달러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동시에 캡트콜로 희석을 차단,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도 EPS와 주가 방어를 병행하는 전략을 발표했고 정확한 절감액은 아직 미공개예요. 하지만 이자율 높은 기존 부채 전액 상환이 목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이자 비용,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전략이고 이로 인해 재무 유연성, 수익성, 기업 가치 등 정성적 개선 효과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프리장에 갑자기 하락해서 놀라신 분도 많을 텐데 결과적으로 저 뉴스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가치 하락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더 나와봐야겠지만 전체적인 저 계약은 오히려 좀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는 뉴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회사가 당장 우리가 모르는 악재나 뭐 여러 어려움 속에서 급하게 시비를 발행한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건전한 시비 발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 주가는 요동칠 수 있으나 저는 별다른 뉴스 없이 계속 하락을 한다면 계속 추매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치만 그러다가도 기업 자체 본질의 훼손이 오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상황을 봐서 저는 손절이든 익절이든 회사를 털어내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가 오지 말아야겠고, 최근 템퍼스가 보여주는 향방은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탄탄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장기적인 성장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두들 각자 회사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시나리오도 다르고 처음 매수한 이유도 다 다르듯이 이런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은 해석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각자 판단을 좀 잘하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도 아니고 매수를 하라는 권유의 말도 아니고 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걸 꼭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저 시비를 받아들이는 입장은 뭐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겠지만 제가 안 좋게 보는 시비는 아니고 저는 오히려 좋게 보는 시비고, 저런 경우에 시비에 나빴던 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저런 시비 소식들도 잘 마무리돼서 계속 좋은 향방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전환사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템퍼스 주주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